복잡한 서울 한복판. 좁은 도로를 꽉 메운 덩치 큰 차량의 물결을 헤치고 시원하게 달리는 오토바이는 이제 도시에서 가장 빠른 운송수단이다. 차량 증가로 인한 경제 손실만 연 8조 원. 현대인들에게 시간은 바로 돈이라는데. 예, 얻어올게요. 네, 역삼동에서 왔는데요. 도심 교통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생겨난 신업종 오토바이 특송 배달.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서류나 물건을 배달해준다. 그중 한 업체인 퀵 서비스. 시간으로 승부에 성공한 기업이다. 퀵 서비스는 특송 서비스의 고유 명사가 될 정도로 기업체와 관공서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특송 서비스를 제공한 최초의 업체다. 이거 산도고 괜찮아요? 안산역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정도세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고객들의 전화 주문은 곧바로 컴퓨터에 연결되고 태원 빌딩 6층. 연락을 받은 오토바이들은 즉시 출동한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덥죠? 지금 일이 안 가요. 집에서 모여가지고 서울 시내 어디라도 60분 이내에 배달하는 것이 목표라는 사장 이망신 씨. 슈퍼 시작은 오토바이 5대였지만 지금은 오토바이 180대. 3년 6개월 만에 시간 장사로 성공한 셈이다. 이 서울 시내에서 많은 도로가 막히면서 시간을 많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 거래처에게 고객들에게 도착시킬 수 있을 때 그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 이런 데서 시작한 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를 달리는 전령사들이 지금 조용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에 친숙해진 퀵 서비스도 다시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며 이 치열한 전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시 남산동에 자리 잡은 오토바이 특송업체 퀵 서비스사의 사무실. 네, 그다음에 현대 제동. 예, 제동. 우리가 이제 그냥 경향신문, 국민일보, 코리아 헤럴드. 라이더로 불리는 배달맨들이 출동 전 매일 아침 받는 교육시간. 서울 시내 천여 개에 이르는 행정구역 이름과 주요 건물의 위치를 단체로 암기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우리가 현대에 나가기 전에 그런 그 반복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가 늘 숙지해야 할 것들과 평상시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29개 지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망을 갖출 정도로 급성장한 이 회사는 이미 홈쇼핑, 통신 판매 등 3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시내에서 한두 시간 내에 물건을 배달해 줄 수 있는 특송 서비스가 없었던 90년대 중반. 퀵 서비스는 행동이 굼뜬 대형 물류 시장의 틈새를 제대로 짚어내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지만 최근까지 서울에만 500개가 넘을 정도로 경쟁 업체들이 수없이 생겨나면서 힘든 경쟁을 벌이고 있다. 7년 전 5명의 라이더를 데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퀵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던 바로 이 사람. 오토바이 특송의 원조격인 임항신 사장은 또다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도전장을 내밀었다. 새 천년을 앞두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 쇼핑의 물량. 아직도 물류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많은 그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이게 황금이다 노다지다 해서 많은 소호, 개인서부터 대기업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근데 유통은 다 되는데 즉 거기에 따라주는 물류가 뒷받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우리는 많은 업체를 만들라는 얘기죠. 많은 금강을 캐러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쇼핑몰을, 어떤 전자상거래 하는 업체도 저희 그 시스템, 저희 모듈에 연결만 되면은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모든 물건들은 급한 거는 우리 그 배송과의 배차실의 그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미 50여 개의 제조업체와 연계해 어엿한 홈쇼핑 물류업체로도 변모하고 있는 퀵서비스사는 8월부터 자체 쇼핑몰을 구축해 출범시켰다. 이들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가장 빠르다고 하는 배달 속도. 지방의 지점들과도 연계해 전국 3시간 배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거기다가 아직까지 신용카드 사용을 꺼려하는 인터넷 쇼핑의 취약점을 보완해 주문한 물건을 배달받고 나서도 배달원에게 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지불 체계도 차별화할 계획이다. 홈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자상으로. 지금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시키면은 한번 주문하면 2일에서 일주일이라는 얘기죠. 길게는. 언제 올지 모른다. 배송이. 가장 크게 그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있어요.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모레, 3일 뒤면 3일 뒤, 12시, 12시. 정확한 시간이 지정이 되면은 내가 딴 일 보고 그 시간에 와서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 2일에서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럼 그동안에 계속 집에 있으란 말이에요. 소비자들은 딴 거 안 하고. 그래서 구매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얘기죠. 쇼핑몰이라든가 홈쇼핑이 됐든. 근데 우리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과감하게 그거를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배송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죠. 너무 바삐 뛰어다니느라고요. 이 남자 옆에서 보면 요즘에 그 바람 소리 같은 거 있죠. 휙 하는 그런 소리가 또 난다고들 합니다. 정희로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좀 어떤 세상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바람 소리 말씀하셨는데, 네. 뻥 뚫린 도로에서 싱싱 바람 소리 나게 한번 운전해보는 게 요즘 운전자들 꿈이라고 그래요.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느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회사의 총수가 전용 헬기를 타고 자동차가 한참 막히는 출근 시간에 도로를 내려다봤답니다. 네. 그리고선 한다는 말이 아직도 한참은 자동차를 더 팔 수 있겠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요. 자동차 머리에 전부 이고 다닌다면야 네. 불가능한 일도 아니겠죠. 어쨌거나 그거야 그분 생각이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는 요즘 그 시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분 1초가 아주 귀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막히는 도로 때문에 낭패를 당해보신 경험도 한두 번씩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약속 시간에 늦죠. 네. 중요한 회의에 참석 못하죠. 이런 네. 경우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종 서비스가 등장을 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건지 일단 한번 보시죠. 그럴까요? 대단히 막히는 도로네요. 출근 시간인가요? 아니요, 요즘 서울 시내 러시아워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빈틈없이 늘어서 있는 차량 행렬. 이럴 때 운전자들이 제일 부러워할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정신없이 바쁘게 큰일을 치르다 보면 중요한 무언가를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입을 패백용 한복을 빠뜨리고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출국을 하면서 여권을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매일 아침 출근 전쟁을 치르면서 집을 나서는 우리 남편들이 중요한 서류를 빠뜨리고 가서 주부들을 귀찮게 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죠.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2월 27일 여의도의 D 광고 회사에 다니는 김 대리는 출근 직후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봐라 김 대리. 예, 10시 회의 준비 다 되거나. 예, 물론입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네, 오늘의 기획회의는 준비하는 데만 해도 근 한 달을 매달려온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막상 D-Day에 와서 그 모든 준비 서류를 집에 빠뜨리고 온 거죠. 아이고 저런 낭패하는 표정이네요. 네. 김 대리가 집으로 전화 다이얼을 돌린 건 오전 9시 10분이었습니다. 식당에 있을 거야. 그래, 노란 봉투. 그것 좀 10시까지 갖다 줄 수 있어? 그냥 갖다 줄 수 없어? 안 돼?
알았어. 안 되겠다고 그러나 보죠? 집에서는? 아마 못 오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간단한 외출 준비를 하더라도 막히는 도로 사정을 생각하면 10시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겠죠. 하긴 그래요. 나르는 원더우먼이란 몰라도 말이죠. 네, 자, 초조해진 김대리. 그런데 화장실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퀵서비스 요원이 도착했는데요. 지금 시간은 전화를 건 지 5분 만인 9시 15분입니다. 지금 이곳 논현동에서 여의도까지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제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토바이 전용사가 제 시간에 도착해서 김대리를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을지 당시와 똑같은 시간대에 김대리의 집인 논현동에서 출발을 해봤습니다. 아직 출근길 정체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 도로 사정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토바이는 금세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빨리 좀 가죠. 네? 부장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지금 저희 여기 반포로 막 지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어딥니까? 네? 아니, 벌써 도착을 했어요? 이제 한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네네. 그러면요, 거기 계세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네네. 네. 아유, 벌써 도착을 했다는데? 저희가 여의도에 도착했을 때는 10시 정각에서 2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오셨어요? 네, 아까 그 논현동에서 여기 여의도까지 오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한 2, 30분 정도. 아, 2, 30분? 뭐 상당히 빠른데, 도로에 꽉 막혀 있는 차들 사이로 유유히 이렇게 빠져나갈 때 기분이 어떠세요? 상쾌하죠. 네, 이런 신종 서비스를 일컬어 메신저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들은 1시간이면 서울 시내 어디든 달려갈 수 있다고 장담을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 업체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저희한테는 조금은 생소한 그런 업종이거든요. 네. 이제 운송하시는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수도권 지역입니까? 예. 거의 서울 전 지역이랑 또 수도권, 경기지방, 수원, 인천, 안양, 안산, 의정부, 동두천. 네. 경기권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라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시간은 30분가량 아유. 보고 있습니다. 30분이면 예. 그게 배달이 됩니까? 이게 30분 배달이 됩니다. 네. 그런데 운송이 안 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겠죠? 예, 물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런 거는 개인, 제7신부에 위배되는 개인 편지라든가 또 금은, 보석, 주화 이런 건 지금 저희가 미술품, 골동품 네. 이 퀵 서비스를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셨을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보람을 느끼셨습니까? 88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휘발유가 앵꼬됐어요, 차가. 네. 그때 퀵서비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통에다가 휘발유 사가지고 갖다가 그래서 기름을 넣고 가신 분이 있었어요. 네. 다음에 생명도 살린 적이 있다면서요? 네, 한 번 있었습니다. 좀 자주 있는 편은 아닌데요. 한번 적십자병원 쪽에서 RH 마이너스 피를 구해가지고 서울대학병원까지 저희가 시간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급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때 그 피를 빨리 배달해줘가지고 그 환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무사히 건강에 회복될 수 있었을 때 굉장히 그 보람을 좀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와 같은 메신저 서비스는 서울 시내에만도 6개 업체가 성업 중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로 사정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그 수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지만 메신저 서비스는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오토바이의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들이 사업자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바퀴가 10cm가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요. 도로가 아무리 막혀 있어도 오토바이 바퀴가 지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이 오토바이 전용사, 그들과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서비스가 하나 등장을 한 셈인데 네. 보험으로 모든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모양이죠? 네, 사고가 그러니까 났을 때? 오토바이가 개별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오토바이 전용사가 메신저가 다쳤을 경우에는 보험
직접에서 치료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 물품이 망가졌다든가 또는 오토바이가 피해를 당했다든가 했을 때는 저 사장님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완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안전장치는 없는 셈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일단은 뭐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용하려면 비쌀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얼마나 하나요? 그러니까 지도상의 거리를 일직선으로 따져서 기본 요금이 5,000원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서울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대략 한 10,000원 정도면 어느 곳이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 연락처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텐데 연락처를 이렇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퀵 서비스 센터 707-3707, 스피드라인 711국에-7172, 스피드맥스 784-1472, 그리고 코리아 메신저 서비스가 771국에 7200번, 허니비가 558국에 5554번, 그리고 코델이 736에 5592번입니다. 꽤 많은 업체가 지금 영업 중이군요. 서울 지역에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현대 사업이에요. 아무리 봐도. 요즘에 만약에 정말 급한 일이 생겼다 할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 이용할 수 있다니 좀 많이 편리해진 세상임을 실감을 또 하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요, 그 물건을 직접 제가 가지러 간다고 했을 때 예. 왕복 택시비보다는 싸더라. 그렇군요. 이런 네.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여러 가지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희로 씨와 함께 세상 보기. 오늘은 그 신종업종이죠. 퀵 서비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 시간 30분. 그런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돈! 이 손안에 있습니다! 돈을 법시다에서도 외치는 구호 시간은 돈이다. 그러나 도로에 나가보면 시간이 아니 돈이 마구 허비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럴 때 기는 차 위에 나는 새 오토바이의 활약상은 가히 고개를 끄덕일만 하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우편보다도 빠른 기동력으로 3-40분이면 서울 시내의 어느 곳이든 이동하는 오토바이 서비스는 바쁜 사람들의 업무를 대신해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야말로 바쁜 시대, 바쁜 사람들에겐 인기 최고라 할 수 있다. 김수환 씨 되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553에 3001. 예, 거기 역삼동인데. 덕분에 오토바이 서비스업으로 한몫 단단히 잡았다는 사람이 있다던데 바로 퀵 서비스 사장 임항신 사장이다. 현재 오토바이 서비스업계 최고의 자리를 달리고 있는 그는 누구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그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1호번 동생. 경복 아파트 사고를 있으면요. 그가 가진 신속 정확의 무기는 바로 요 무전기. 시간을 아끼는 축지법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하다 보면은 오른쪽에 청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청구. 청구실 1층에 박정윤 씨. 고객의 의뢰를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라이더들과의 빠른 연결이다. 좋습니다. 네. 무전기를 사용해 라이더의 위치를 한 손에 쥐고 어느 곳에서 의뢰가 들어와도 가장 빠른 시간에 라이더를 출동시킬 준비가 돼 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다투는 사업인 만큼 시간 절약에 대한 방법 개발이 사업 발전의 큰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소형 배달하고 있습니다. 네, 누리고 이거 샘플입니다. 다시 한번 부지 갖다 달래요. 네. 이민수 씨, 네. 예, 넣으십시오. 네. 지금 테라에서 물건 샘플을 말이죠. 네. LG드 방송에서 건너까지 예. 하는 겁니다. 예. LG드 아시죠? 예, 압니다. 경찰. 네. LG드 저 5층에 네. 박현정 씨. 예. 감사합니다.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그래요? 라이더 407번 오왕택시 나오시죠. 충분하고. 여기 지금 현재 라이더에게 삐삐나 무전기로 무장을 시키고 130여 명의 라이더를 총지휘하며 시내 곳곳을 누비고 있는 그의 목소리는 단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시간을 잡아라. 이렇게 1분 1초의 시간도 아껴 돈을 버는 사람 임항신 사장.
그는 분명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해 줌으로써 엄청난 돈을 벌게 하고 있다. 더불어 그 또한 시간을 아껴 한 해 47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아껴지는 시간에 비하면 그가 벌어들이는 돈은 그리 큰 액수가 아님에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급증하는 자가용도 그의 퀵 서비스를 막을 수는 없다. 퀵서비스의 임항신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다른 분을 모실 때보다도 우리 임항신 사장님은 확실히 기동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걸어오시는 게 오토바이 배달 서비스 신정 사업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마이크 드시고. 예, 요 사업을 시작한 건요. 네. 제가 일본에서 9년 있었습니다. 9년이요? 예, 유학을 하고 나서 네. 인쇄 기계업을 했었어요. 처음에 중고 인쇄 기계. 네. 하다가 이제 92년도 7월에 귀국을 해가지고 예. 뭘 할까라는 거 인쇄 기계를 했었으니까 예. 인쇄 기계업을 다시 한국에 와서 하려고 여기저기 이제 아는 데 찾아봤는데 그때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서울시내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차가 많이 막히는 걸 그때 우연히 알게 됐어요. 예. 그때만 해도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차 많이 막히는 몰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차를 타고 움직이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는 거 주차장 마치 주차장 같은 걸 느껴가지고 한국에서 이걸 하면 되겠구나. 오토바이 택배업을 하면 이거야말로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때 이제 거기서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셨군요. 그렇다면 그 임행신 사장님이 임항신 사장님. 예. 그렇죠. 네. 제가 천천히 할게요. 그렇다면 임항신 사장님이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하신 건가요? 국내에서? 예, 저는 이제 국내에서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그 노란 통 달고 다니는 거. 네. 그걸로는 이제 국내에서 최초입니다. 뒤에 통 걸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메신저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바이크빙, 오토바이, 걔들은 이제 준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준말 해가지고 바이크빙. 빙자는 이제 한번으로 편자 써가지고 빙자라고 읽어요. 그 편자죠? 예. 그래서 바이크빙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 편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최초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걸 준비하면서 한 3개월 정도 준비했어요. 다시 일본에 들어가가지고, 또 요거 와서 배우고, 공부 좀 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3개월 정도 준비하는 기간에 보니까, 용산 전자상가라든가, 네. 또 청계천의 세운상가, 예. 이런 데서 벌써 많은 오토바이로서 세탁기, 냉장고, TV 이런 거 싣고 날리는 데가 있더구만요. 그래서, 이거. 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구나라는 걸 먼저 느끼셨군요. 시작하고, 네.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도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그럼요. 한번 해보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한 3년이요. 지금까지 오게 된 3년 되셨군요. 근데 아까 보니까요, 퀵 서비스를 한번 부르면 3, 40분이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화하자마자 3, 40분이면 무조건 도착하는 거예요? 전화하고 나서 네. 빠르면 10분, 늦으면 30분 내에는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집에서 제가 뭘 놓고 왔다. 예. 저희 집이 지금 동부 이촌동이거든요. 여기까지 오려면 한 2, 30분 걸리는데 그걸 제가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거기서 갔다 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130명이 예. 130명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동부 이천동 용산 그 근방에 애들에도 무선기를 잡으면은 바로 연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동부 이천동 근방 용산에 있는 라이더 있으면 나와라. 그러면은 여기는 몇 번 누구누구 지금 동부 이천동 무슨 아파트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더들이 여기저기에 파견돼 있군요. 예, 다 이제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일이 없어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일을 갖고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갖고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이를테면 모범 택시를 이용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울림터 같은 데서 이용해가지고 어디에 계신 분 누구 손님 태우세요. 그런 거와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예. 퀵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한 번에 그 이용료는 얼마나 되나요? 이용료는요, 5km까지, 5km, 예.
이거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네. 그 반경 5km까지는 기본으로 5,000원을 잡습니다. 5km 안에는 5,000원? 예. 5km면은 여기서 지금 여기가 정동에서 어디까지가 한 5km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 동부이촌동 동부이촌동 안에도 다 5km가 되죠. 예. 그럼 5,000원이면은 제가 갔다 왔다 하려면은 벌써 택시비가 급하게 잡은다면은 모범 택시를 만약에 탔다면 2만 원 정도 들겠는데. 그렇죠. 충분히 그 정도 나오죠.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싼 편인데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 5km 5,000원에다가 이제 6km, 7km 이렇게 되는 거는 예. 1km당 추가 요금 1,000원을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6km면 6,000원, 네. 7km면 7,000원. 그 키로를 어떻게 정확히 알아요? 오토바이에 찍히나요? 예, 아니 오토바이 달리는 거리 아니라 그건 저희가 다 계산이 돼 있어요. 사장님이 또 오토바이 따라다니면서 줄자로 재시나요? 그러면 이제 전산화가 돼가지고 예. 안에 이제 그 컴퓨터 안에 다 이게 전산화돼가지고 아. 다 찍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몇 킬로, 6킬로, 7킬로, 8킬로 요금 얼마 이렇게 딱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교통비뿐만 이렇게 전략되는 게 아니라 시간도 전략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력도 예. 전략이 되죠. 예. 정말 그 효율적인 일처리 방법으로 네.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실례지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수입은요?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가 돈 달라고 쫓아다니는 건 아니니까. 저도 뭐 오토바이 있어요. 지금 라이더 한 대당 예. 월 300만 원 매출 매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지금 라이더가 다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약 130명. 130명. 130명 그러면 300 곱하기 130을 하면은 3억 9천만 원이라는 얘긴데요. 그쵸? 3억 9천 맞나요? 그렇게 계산이 빨리 나오네요. 저는 숨쉬는 486이잖아요. 와,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네. 근데 경쟁자가 그만큼 많잖아요. 아까 예. 지금 이망신 사장님이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이망신 사장님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역시 그거는 이제 손님들에게 약속을 지켜주는 거죠. 예. 신속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예. 또 싼 요금,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는 거가 이제 저를 모토로 노하우 제가 갖고 있는 그리고 거. 무전기로 이제 연락을 하고. 예, 무전기로 연락을 하고, 예. 손님한테 항상 거래처에 해당하는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예. 첫째 이제 요금이 좀 많이 싸져야 되겠어요, 점점. 그래요. 그래 이제 손님한테도 주로 많은 거래처가 예.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개발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빨리 뭔가 어딘가에 전달을 하고 어딘가에 빨리 도착하고자 하신 분들이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아, 예, 있습니다. 예. 일전에 그 가수 박진영 씨. 아, 네. 박진영 씨. 박진영 씨가 이제, 예. 그 삼성동에서 녹화가 끝나가지고, 네. 이제 여의도에 가야 되는데, 이건 이훈 씨입니다. 아, 이훈 씨. 박진영 씨. 아, 이훈 씨도 이용하시고. 있었어요. 예. 예. 이훈 씨가, 여의도를 가야 잠실에서, 삼성동에서 끝나가지고, 예. 여의도에 가야 되는데, 여의도에서 7시에 녹화라고 합니다. 아. 근데 6시 반에 출발을 시켜달래요. 그 도착을 시켜달래요. 삼성동에. 그때는 퇴근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 30분 만에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태워가지고 매니저랑 둘이 20분 만에 여의도 방송국에 이제 MBC 아. 도착을 오토바이 타고요? 오토바이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차편을 이용해서는 결코 그 시간에 도착을 할 수 없어요. 이훈 씨나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서른도 씨나 이덕화 씨 같았으면 좀 위험할 뻔했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 보면 참 선배님들한테 한 손으로 이렇게 헬멧을 씌우죠. 헬멧. 예, 아, 헬멧이. 헬멧을 걷다가 같이 붙여서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오토바이는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찻길에서 갑자기 나타나고 이 옆에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고 또 저는 특히 안 좋은 분들이 거꾸로 오실 때 아, 예. 맞아요. 특히 이 짜장면 배달부 아저씨는 특히 거꾸로 이렇게 잘 오세요. 맞아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예, 그런 그렇죠. 교육도 좀 많이 시키셔야겠어요. 교육은 매일 시키고 있고요. 네. 아침마다 예. 또 일주일에 또 정식으로 일주일에 한 2번씩 예. 정식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아, 이망신 안전사고. 사장님하고 가까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많이 누구를 닮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노주현 씨 좀 닮지 않으셨어요? 좀 살짝 노주현 씨 같아요.
진짜 많이 닮으신 아주 것 같아요. 잘생기셨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저희들도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네. 종종 이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방송국에서도 많이 이용 많이 예, 하죠. 많이 있어. 방송국이나 네. 또 MBC, KBS, SBS, 예. 또 각 케이블 방송 홍보실이나 예. 그래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이 프로 돈을 봅시다. 네. 그래서 아주 단골로. 예, 예. 아, 저희 프로에서도요? 어저께도 2번이나 이제.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이 TV 왔습니다. 출연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좀 더 싸게 좀 이용하게끔 좀 도와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배달 서비스 업체인 퀵서비스의 임항신 사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더욱더 번창하시고요. 네. 이 어려운 시간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승진입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좀 멋지게 등장을 해봤는데요. 98 사랑의 이름으로 지금 많은 분들의 정성이 700에 1234로 모이고 있다고 하죠.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산타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뒤에 이 낯익은 얼굴 사오정 인형 보이시죠? 이 인형을 여러분이 구입을 하시면 그 금액이 결식 아동을 돕는데 쓰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오정 캐릭터를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신 한호흡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365의 오토바이다에서 365-5282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365-5282 그리고 3455의 8000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은요 제 뒤에 있는 이 50분의 퀵서비스 여러분들이 천사라는 의미의 1004개의 인형을 여러분 안방까지 정성껏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특별히 구호까지 준비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구호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예, 대단하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연인들끼리 선물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이 결식 아동들에게 산타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365-5282 그리고 345의 8000번으로 여러분 전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제가 김현주 씨 또 임백천 씨께도 이 인형을 배달을 해드릴 거거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 제 2부가 시작이 되니까요.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사일 카피. 네, 오늘도 정보전략연구소 윤은기 소장의 돈 버는 법 알려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보니까 뭐 시간도 벌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려보니 메신저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뭐 일명 퀵 서비스라고도 하는데요. 예. 신속 심부름 센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심부름 센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차도 많이 막히고 또 현대인들이 그 특징이 뭐냐면은 돌발 사태가 많이 생겨요. 갑자기 급한 일이. 그렇죠. 농경사회와 다른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가. 그래서 오늘 좀 퀵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토바이를 잠깐 봤는데 네. 자동차 길 막히면 길에다 뿌리는 돈이 다 합치면 한 해 수조 원 된다. 수조 원 되죠. 예, 근데 슉 지나가는 오토바이 그러면 보면 돈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중요한 그 상담을 하는데 샘플을 급하게 보내야 된다. 안 되면 몇 천만 불짜리 계약이 또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다음 병원에서 수술하는데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 부품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생명과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남편이 중요한 일을 밤새 작업하더니 깜빡 놓고 갔다 직장에 가면서 이때 이용하면 굉장히 좋죠, 사실. 지난번에 수험생들 수송했다는 얘기 맞아요. 들었는데 사람도 수송한. 그럼 급할 땐 하는데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 소형 화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에 실을 수 있는 것이 전제가 되겠고 네. 그다음에 차가 많이 막히고요. 이 특징이 보면은 오토바이가 있어야 되고 오토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조하는 게 뭐냐면은 건망증도 상당히 이 비즈니스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냥 두고 간 거. 깜빡깜빡 놓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잡한 사회가 돈을 벌게 해주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잘 이용하면 또 좋은데요. 한 10년 전에 상륙을 해가지고 한 4년 전부터 급격하게 팽창되고 있다. 그래서 연간 그 시장 규모가 한 1,000억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도 지금 차가 막힐 뿐만 아니라 시간이 돈이다. 이런 이제 관점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하실 분들뿐만 아니라 창업하실 분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일단 이용 범위를 한번 보시죠. 그럴까요? 보시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야? 공항? 이제 떠날 시간 다 됐겠다. 아니, 뭐라고? 여권을 놓고 갔다고? 어떡하다가. 나 몰라. 지금 가도 늦지. 뭐라고? 퀵 서비스? 안녕하세요. 네. 저 여기 퀵서비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뭐든지 빨리 배달이 되나요? 네, 바로 됩니다. 지금요, 비행기 탈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저희 남편이 여권을 놓고 갔거든요. 국내선 3번 출구로 좀. 3번 출구,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예. 저기요, 주로 어떤 주문이 많이 들어오나요? 저희는 그 기업체 홍보실에 네. 서류라든가 샘플이라든가 그다음에 언론사의 보도 자료 같은 게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이용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결혼식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신부가 급히 저희를 불러가지고 그 예식 시간에 맞춘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성스러운 엄마가 도시락을 내가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그걸 학교에 갖다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부 배달까지 하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그 이주영 리포터는 워낙 급하니까 지금 뛰어갔는데 본부로 사실은 집에서 전화하면은 오토바이가 그대로 와서 배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비용은 지금 한 이제 이 서울 가까운데 여의도에서 강남이 닿으면 한 10,000원 정도. 또 거리가 멀면은 약간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 이용료는 또 5,000원인데 이거는 급하지 않게 부탁을 하면은 5,000원 기본 이용료. 그리고 서울, 인천, 서울, 수원 이 정도까지는 이제 현재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서울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럼요. 지방, 서울 근교까지 다 되죠. 근데 어떻게 체계가 돼 있나요? 이 체계를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 무선 서비스로 호출이 돼 있어요. 오토바이마다. 그럼요. 집 가까이서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굉장히 유리하다,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경우 많습니다. 일당이 5만 원이다. 근데 반나절 동안 소리 들고 왔다 갔다 하면 25,000원 아닙니까? 이거 이용하면 10,000원이면 되거든요. 오히려 싸고. 가정주부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죠. 화장해야지, 택시값 들어가야지, 점심 먹으면은 몇만 원 들어가는데. 엄마가 애들 도시락 10,000원에 보내기는 조금 무리스러워. 그거는 좀 곤란하죠. 애 교육을 시켜야 되고. 자, 운영 체계 한번 보시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운영 체계가. 감사합니다. 퀵서비스입니다. 예.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예. 금방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준비 다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럼 저도 같이 한번 출동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퀵서비스 자주 이용하세요? 네, 저희는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 처음에 어떻게 알고 이용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아는 디자이너가요, 이거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빠르다고. 예. 자주 이용해 보시니까 어떤 점이 좋던가요? 이게 저희가 직접 가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을 못하는 게 있는데요. 다른 분이 해주시니까 저희는 이제 그때 저희가 할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점은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글쎄요, 뭐, 좀 지리를 정확하게 좀 많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설명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비 올 때는 아무래도 좀 늦고요. 그런 것만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런 만족을 하나 하셨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 있죠? 자, 작은 돈을 아끼려다 손으로도 살 수 없는 시간을 버리면 더욱더 큰 손해입니다. 자, 퀵 서비스, 빠른 현대를 살아나가는 새로운 경제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편리할 것 같은데 저는 걱정되는 게요. 네. 혹시 나보다 느릴지도 모르고 또 믿을 수 있는지 그게 그래서 이게 누구나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실은 부실 업체들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분실이나 파손이 됐을 때 변상받을 수 있는가? 예. 이걸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편이 중요한 서류를 놓고 갔다. 예. 이거 퀵서비스 이용해 줘야죠. 근데 아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안 가져갔다든가 숙제하고 안 가져간 거 이건 교육상 내버려 둬야 됩니다. 또 혼나고 정신 바싹 차려야죠. 거기까지 이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자, 시간을 버는 게 바로 돈을 버는 거니까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싸다.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이런 불황기 때 우리 한해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재테크를 말씀하시는데 시테크까지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무.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비즈니스의 박영훈입니다. 이제 새해는 우리가 좀 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이제 빠진 거품도 우리가 이제 알짜 속살로 좀 채우고 이래서 우리가 좀 경제를 살리는데 촉매진을 해야겠습니다. 자, 경제를 살리려다 보니까요. 우리가 좀 분주하게 실물 경제를 좀 빨리 흘러가게 좀 해야 될 텐데 교통량이 좀 줄긴 줄었어도 워낙 막히는 데는 막힙니다. 그래서 참 애타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 덜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들이 오토바이를 탄 해결사들인데요. 메신저 서비스 사업의 선두주자 퀵 서비스 사원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주민 비즈니스의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복장을 완전 무장한 채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참 대단하십니다. 지금 뭐 완전 무장한 채로 뭐 무전기도 달고 계시고 그렇죠? 무전기도 있고 뭐 그 오토바이 타는 장화도 제대로 신고 나오시고 이렇습니다. 참 든든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최일선 천병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 가운데 우리 이망신 사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그 퀵 서비스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그 기에 상당히 익숙해 있는 그런 그 사업인데 말이죠. 이 메신저 서비스 사업은 최초로 시작한 거죠? 네, 최초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저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그 궁금증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왜 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이 사업을 시작한 동기는요. 제가 일본에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여권을 대사관에다가 빨리 제출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었어요, 그때요. 시간은 30분여 정도 남았었는데 그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하기엔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지금 현재 오토바이 이용 우리 택배 퀵 서비스 일본에 있는 그 속과이 하는 속고라는 회사에다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전화하자마자 바로 5분 내로 와가지고 뭐 시간 길이길이 맞춰가지고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돌아오시니까 공항에서부터 막히고 막 이러니까 이거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실적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6개월 동안 이제 실업자 생활했었어요. 뭐 실업가가 아니고 실업자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뭐 그때 이게 취업을 구하러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보다 그때 차가 굉장히 막혔어요. 네. 서울시는 어딜 가다.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 기억했던 게 바로 이제 다 시작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죠, 이 사업을. 네. 그래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아무래도 임 사장님이 이제 손수 뼈저리게 느꼈고 또 일본에 가서 먼저 이제 그런 것을 보니까 쉽게 이런 일을 결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똑같은 일을 보고도 이것을 내일로 해서 사업을 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도 참 잘한다고 이렇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황 포착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일본에서 이 퀵 서비스 사업, 이런 메신저 서비스 사업이 있었다라는 건 잠시 전에 들었는데요. 과연 그럼 이런 사업을 일본에서 먼저 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자, 우리 대표 사원 중에서 이 메신저 사업 전문가들이 나와 계신데 어느 나라에서 먼저 시작했습니까?
영국에서 한 30년 전에요. 30년 전에요? 예, 30년 전에 우편부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네. 파업을 해가지고 이제 배송물들은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인 주도 하에서 이제 서류나 소화물 같은 것을 주로 이제 오토바이들을 이용해가지고 배달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 메신저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임 사장님, 이 사업을 시작하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을 것 같거든요.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초기에.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초기에는 이제 퀵 서비스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인지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시민한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편성이라 그렇게 벌써 시내에는 벌써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퀵 서비스라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두 발로 다니면서 사무실 직접 방문할 때 들어오면 들어오지 마세요. 무슨 우리 외판원 출입 금지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죠. 외판원 그런 모욕이랄까 약간 그런 것도 많이 당했었고 빌딩마다 다니면서 스티커 돌리는 건 두말 할 나위 없었고. 네. 처음에는 이건 몰랐었던 퀵 서비스라는 건 몰랐는데 그걸 알려주는데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렸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군요. 그걸 극복하신 우리 임 사장님의 퀵 서비스 사원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워낙이 말이죠. 이 복장도 이렇습니다만은 이 사원들이 움직이는 광고판입니다. 사실 TV 매체나 신문에 이렇게 광고가 가끔 되는 걸 봤습니다만은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이, 고객들이 지나다니는 이 사원들을 보고 저게 퀵 서비스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사원들이 홍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사원들이 쭉 나와 계신데 제가 궁금한 거는 회사에서 뭐라고 부를까? 그냥 이름을 부를 건지 무슨 호칭이 있는 건지 계급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세요? 직장에서 어떤 호칭을? 제가 말씀드리죠. 네네. 라이드라고 합니다. 라이더. 예.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탄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라이더라고 부르는군요. 그러니까 계급이 있습니까? 무슨 계급은 없고요. 먼저 들어오신 분부터 순서대로 100번부터 지금 현재 600번까지 이렇게. 그럼 본인은 몇 번이세요? 저는 362입니다. 362번 라이더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거 괜찮네요. 자기 고유 번호가 있어서 탁 부르면 대기하고 있다가 탁 순서되면 출동하고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이쪽에 계신 라이더, 네. 상당히 야무지게 이렇게 뵙니다, 지금. 네. 오토바이 타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오토바이 탄 지는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이요? 예. 그러니까 입사하기 전부터 오토바이를 주로 타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라이더를 생활을 하시면서 하루 평균 얼마나 이동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7군데 정도 다니는데 주로 이제 강남에서 시내라든지 시내에서 여의도라든지 이제 장거리 같은 거 가는 경우에는 그렇게는 못 하고 이제 평균적으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이런 전 지역 다 다니니까요. 그런데도 예. 차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렇군요. 그럼 하루 이동 거리를 킬로미터로 환산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집이 성남인데 출퇴근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한 250km 정도 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250km면요, 여러분들 택시가 하루에 한 300km 운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야겠네요. 네. 그렇게 다니시면서도 사고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그동안? 와가지고 사고 그렇게 크게 나보지는 않고 이제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 길이 미끄럽다 보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제 혼자 자빠진다든지 그 정도 사고는 있어요. 그 정도야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 일을 하시면서 왜 금기된 장소, 금단의 장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여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또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 이런 데는 좀 들어가기가 좀 까다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못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고요. 청와대나 국회 같은데 심지어 여학교, 이화여대라든지 성신여대 그런 데도 이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터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퀵 서비스거든요. 글자 그대로 빨리 이 뭐 배달을 해주고 이 심부름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 사업인데 정말 퀵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라이더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진짜 퀵 서비스. 저희네가 그 손님들이 원하는 그 장소까지 항시 빠르고 안전하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그 강화문에서 잠실을 간다. 그러면 뭐 막힐 때는 한 2시간도 걸리고요. 빨리 가야 차로는 1시간 정도. 뭐 지하철로 가도 이제 40, 50분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까요? 아무리 늦게 가도 30분 내로 손님한테 전달이 가능합니다. 야, 이건 대단한 그 시간 단축이거든요. 요즘 같이 그 1초를 다투는 그런 때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시려면 뭐 길이라든지 또 뭐 지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될 텐데 뭐 특별히 뭐 그런 노하우를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 쪽에 노하우가 없이는 이런 사업을 하기가 사실은 힘든데, 네. 본사에서 시키는 쪽에 교육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후로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경험에 의한 자기 장부도 갖고 다니고, 네. 필요하면 지도책도 갖고 다니고,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쪽에 여러 가지 그 방향이라든가 지름길이라든가 네. 그런 거를 많이 숙지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름길도 많이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법이시긴 할 텐데, 요새 많이 안 알려진 지름길 하나 알고 계시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노하우라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안 되는데, 네. 상습 정체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종로 1가에서 종로 1가 2가를 빠져나갈 때, 네네. 아니면은 종각, 뒷길을 이용한다든가, 네. 관운동 쪽을 간다든가, 만약에 청계천이 밀렸을 때는 삼각동을 이용해서 간다든가, 네. 그런 식의 노하우만이 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 지름길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동차로는 갈 수 없는 길이 대부분이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또 하나가요. 만에 하나, 아무리 비껴서 가고 지름길로 간다 하더라도 시간 내에 도착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대표 사원께서 그 점 좀 설명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요. 100% 고객께서 원하시는 시간을 못 맞춰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100% 리콜 제도를 만들어서 리콜 한다면은 사원을 다시 뒤로 빼가지고 사무실로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물건은 배송물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고요. 네. 단 고객이 원하는 시간을 지켜드리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저희가 리콜 제도를 해서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AS 리콜도 달린다. 네. 자, 어쨌든 이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죠. 시간이 생명인 이 시기에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퀵 서비스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번잡한 도심의 거리를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 오토바이들. 보기에는 좀 위험해 보이지만 이 오토바이 덕분에 방송작가인 유지미 씨는 방송일 한 가지를 덜었습니다. 유지미 씨는 오늘 남산에 위치한 주식회사 퀵서비스의 출연 섭외 때문에 자료 테이프를 보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어김없이 퀵서비스를 신청하는데요. 그녀가 전화하는 곳은 바로 주식회사 퀵서비스입니다. 이곳은 퀵서비스 업무를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한 퀵서비스의 원조입니다. 이제 퀵서비스란 말은 생활용어로 우리 일상생활엔 없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수송이 퀵서비스의 생명이라면 주식회사 퀵서비스는 얼마나 빨리 물건을 수송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퀵서비스입니다. 네. 교환 후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컴퓨터에 등록합니다.
고객 번호가 있는 의뢰자는 주소나 인적사항을 매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접수번호는 고객이 서비스 도중 생긴 불편함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든 번호입니다. 이렇게 접수받은 내용은 이곳에서 라이더들에게 연락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에는 현재 접수된 상황이 장소별, 시간별로 분류되어 나와 있습니다. 고객이 급하다고 요청하신 서비스는 접수 시간에 관계없이 영순위로 등록되어서 더욱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에도 퀵 서비스 사이트를 개설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차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라이더들 중 현대방송에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라이더는 수신 즉시 현대방송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퀵서비스. 아, 오셨어요? 네, 여기 테이블 좀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식사 분사돼요. 얼마예요? 네, 10,000원입니다. 대략 시내 요금은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000원 안팎으로 왕복 택시비 정도입니다. 여기서 잠깐, 라이더들은요, 좀 더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최신 장비들만 가지고 다닌다고 하거든요. 어떤 장비들인지 제가 한번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다셨는데 이게 뭐죠? 이거는 무전기입니다. 무전기요? 네. 우와, 멋있네요. 또요? 이거는 이제 핸드폰을 갖고 다녀야 되고요. 네, 핸드폰이요? 네. 예. 그리고 기도 갖고 다니고. 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가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마이크요? 무전기 예. 공부하고 통신할 때 쓰는 거. 그리고 이쪽에는 테이프까지 이어폰이요. 붙이셨는데, 이어폰이요? 네. 정말 보이는 것만도 5가지가 넘네요. 대단합니다. 그 외에 방한용 장갑이라든가 마스크, 배송물 박스, 헬멧 등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전데요. 아, 테이프 받으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와, 지금 시간이요. 6시 50분인데요. 이렇게 혼잡한 퇴근길에 25분 만에 테이프가 도착이 됐다니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퀵서비스 진짜 빠릅니다. 만약에 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유지미 씨가 직접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다면 택시비가 왕복으로 무려 15,000원 정도 나왔을 거고요. 2시간 정도는 충분히 걸렸을 것 같네요. 오토바이 타니까요. 너무너무 멋있거든요. 이 오토바이 용도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오토바이 용도가 어떻게 되죠? 이 오토바이는 일반 오토바이는 사물을 배송하는 데 쓰는데 이 오토바이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 바쁠 때 주로 이용합니다. 정말 좋은데요. 와, 근데요, 제가 지금 오늘 소개팅 약속이 있거든요. 빨리 좀 저를 좀. 네, 여러분들 보신 소감 어떠세요? 아, 저거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드시죠? 활용하십시오. 시간을 버는 겁니다. 라이더들이 새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존재라는 것 새삼 깨닫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저 라이더들한테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 곳곳, 사회 곳곳에 이렇게 다녀서 보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당께 뭐 3년이면 뭘 한다고 라이더 반년이면 뭐 세상을 잘 이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라이더들 중에서. 네. 예, 제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우리 사람마다 이 관상을 이렇게 볼 수 있듯이 그 회사 이렇게 가보면은 정문에서부터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비 아저씨라든지 이런 아저씨들 이렇게 보면은 친절하고 이렇게 좀 뭔가 활기 있는 그런 회사에 가면은 잘 되는 그런 그 회사인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좀 권위적이고 좀 딱딱하고 좀 분위기가 이게 낮아 있는 회사는 또 그렇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만 갖고 이 회사는 좀 이따가 좀 뭔가 잘 안 될 것 같다. 그 주식 사면은 딱 그 회사 빨리 팔겠네요.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정보 수집에도 꽤 좋은 정보가 나오겠는데 이 정도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도 잠깐 봤지만, 이제 이 퀵 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이 물건만 배달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얼른 와닿을 겁니다. 우리 대표선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업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부가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세미나, 오전에 급히 세미나가 있는 그런 셀러리맨들을 위해서 그 전날 과음을 하셨다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출퇴근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연인들을 위해서 꽃배달이나 그런 사탕 같은 그런 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보신 것처럼 연예인들 특별 수송 팀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매년 수능 시험 때 수험생들 무료 수송 서비스도 저희가 부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 수송하는 것 중에 중요한 고객들이 아무래도 연예인일 것 같은데, 연예인 수송 해보신 라이더들, 네. 어떻습니까? 연예인들 뒤에다 태우고 갈 땐 좀 기분이 남다르겠어요? 남자도 태우고 여자도 태우는데요. 그래도 여자분 태우는 게 좀 재밌습니다. 아, 여자 태우는 게 좋아요? 아니, 근데 뒤에 탄 걸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아, 그러면 뒤에 연예인이 타면 허리를 이렇게 꽉 잡아야 되나요? 예, 당연히 잡아야죠. 아,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물론 기혼은 아니신 것 같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는데도 그걸 따지면 이게 좀 곤란해지는데, 아, 그렇군요. 연예인들 태우면 되게 좀 까다롭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없어요? 요즘에는 요구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 전에는 그냥 막 타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토바이도 1500cc나 좀 큰 거를 찾으시고, 아하. 특히 또 헬멧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네. 헬멧을 잘 안 쓰시려고 그래요. 아하. 머리 구겨진다고. 네네. 좀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연예인들, 요 점은 좀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시간이 급하니까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건데, 머리 손질할 시간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쓰면 좀 구겨지는데, 그거보다 생명이 먼저겠죠. 안전이 먼저기 때문에 그걸 쓰셔야 되겠다. 그 말씀은 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체격도 튼튼하시고, 열심히들 일하실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것이 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일하기가 싫다.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라이더 중에서 의견을 수렴하셨다고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네. 전날 꿈자리가 안 좋을 때, 꿈을 뒤숭숭하게 꾸었다든지, 네. 그럴 때 하고, 또 두 번째는, 출발하기 전에 시동이 잘 안 걸릴 때, 특히 네. 요새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아침 시동이 잘 안 걸리거든요. 그날은 정말 일하기 좀 싫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시작했는데, 이제, 신호등이 계속 이렇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계속 지연되니까 고객들한테 좀 지장이 좀 있죠. 그런 네. 날도 일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참 중요한 건데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데요. 비나 눈 올 때 이때는 거의 이제 기다시피 해가지고 네. 하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일하기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날 정말 싫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하시는 라이더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교통이 막히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이제 이런 서비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는데 서울만 막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도 지금 막히면서 이런 수요가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에도 지금 퀵 서비스가 많이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 대표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만 막히는 게 아니라 지방 대도시도 다 막히기 때문에 일단 본사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전 지역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서울에 10개의 프랜차이즈 지점을 개설해놓고 본사와 연계시켜가지고 빠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서울 제외하고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12개 지사망을 설치를 해가지고 고객들에게도 지방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방하고 서울 간에도 그 배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 중소도시까지 이 지사를 설립해가지고 좀 더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혹시 이제 지방에서 우리도 교통이 좀 안 좋은데 우리 지역도 좀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신청하시면 아마 또 좋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임 사장님? 이제 킥 서비스 하게 되면 성공한 회사다 이렇게 평판이 자자한데 성공한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첫째 시대적인 흐름에 맞았다는 거죠. 그 타이밍이 지금 같이 이렇게 교통이 가장 막히는 그 시대에 딱 맞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이 항상 우리 직원들이랑 라이더들이랑 같이 호흡을 같이 해왔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들의 부름에 신속 정확하게 또 친절로서 서비해 줄 수 있었다는 거. 이런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타이밍을 잘 잡고 서비스의 승부를 건 것이 사업의 어떤 성패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21세기의 킥 서비스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21세기는 저희 21세기는 퀵 서비스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본에 제가 일본에 있었으니까 일본에 있는 속과이라는 회사랑 연결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함으로써 일본과의 첫째 한국과 우리나라와 퀵 서비스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이며 두 번째는 물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앞으로 PC 통신이라든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걸 좀 더 많은 서비스 업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구축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21세기에는 시간을 잡는 사업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테크니, 초테크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기능이지만 어떤 장애 요인에 인해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공략하는 특히 틈새를 공략해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해서 일으키는 이런 아이디어가 사업을 크게 번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퀵 서비스도 아마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아이디어와 틈새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우리가 새삼 배울 점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민 비즈니스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막히는 길에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오토바이가 단연 최고. 특성업체도 자원봉사를 자청하고 나섰다. 저녁 6시 30분 한 방송사 쇼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부르고 헐레벌떡 뛰어나온 그녀는 통통 튀는 신세대 가수 임성은. 그런데 이게 웬일? 다짜고짜 문간에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잡아탄다. 이른바 긴급 수송 작전. 여기저기 겹치기 출연을 하는 연예인들이 초를 다투는 생방송 때 왕왕 동원하는 퀵 서비스다. 그녀의 목적지는 KBS 신관 공개홀. 6시 45분 생방송 가요 탑10 무대에 서야 한다는데 거리로야 엎어지면 코 닿을 때지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게 퇴근길의 도로 사정. 아저씨 차 좀 잠깐만 비켜주세요. 세워라 내워라 가단 펑크내기 십상이라 기상천외한 비상대책을 마련한 거라는데 속 타는 임성은 교통정리까지 해가면서 오토바이를 닥달한다. 급하긴 되게 급한 모양이다. 사정이 이쯤 되면 퀵 서비스맨도 같이 콩을 볶아야 할 판. 신호, 차선, 제끼는 등 많은 등 요리 속 조리 속 지름길로 빠져서 고개 운전을 한 끝에 6시 35분 KBS 공개홀 도착. 단 5분 만에 이동이다. 뒤 한 번 안 돌아보고 분장실로 달려간 임성은 너무 추워. 내 얼굴 다 얼었어. 누구 들어가세요?
없어서 지금. 시간 조금 돼? 어떡해. 입술 봐봐, 입술. 얼어붙은 입술이 풀릴 새도 없이 무대로 풀려나간다. 이날 그녀의 노래 뒤엔 숨가쁘게 도로를 질주한 퀵 서비스맨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까? 자동차가 점령한 도로 틈바구니에 그들이 있다. 차라리 바람이라 불리고픈 오토바이 퀵 서비스맨. 별걸 다 배달하는 신종 직업. 업계에선 자칭 라이더라 불리는 오토바이 군단이다. 지름길 통달은 필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고개 운전은 선택.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해야 할 땐 단속경찰이 착시로 느낄 만큼 순식간에 저지르고 달아나야 잘 나가는 라이더 대열에 낀다는데, 이른바 시간산업, 오토바이 특송의 시장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감사합니다. 킥서비스입니다. 여보세요? 네. 예, 배달하려고 하거든요. 예, 코드번호 몇 번입니까? 대체 누가 어떤 용도로 퀵을 외치는 걸까? 퀵 서비스 업계에서 자칭 원조로 통하는 이 업체의 경우 서류 뭉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접수 창구에 쌓인 특성 리스트는 즉각 전산 처리돼 상황실로 넘겨지고 그곳에서 무전기로 라이더와 고객을 연결하는 것이다. 라이더에겐 이름이 없다. 통용되는 것은 백넘버. 백넘버 336번에게 일감이 떨어졌다. 336은 남산 빌딩으로 가세요. 212호, 세이컴으로 가세요. 336. 남산 빌딩 212호 336-4747. 무전교신 후 단 5분. 그가 비호처럼 달려서 도착한 곳은 한남동 빌딩가. 라이더 특유의 감각으로 건물 내 미로도 꿰뚫는 베테랑 퀵맨에게 고객은 얄팍한 서리봉투 하나를 건넨다. 척불이고요. 그다음에 급한데 좀. 말로는 숨 넘어가기 급한 수출 관련 서류라고 하는데 팩스로는 보낼 수 없고 직접 가자니 도로 사정이 만만치 않고 별 수 없이 전화 한 통하면 해결되는 퀵 서비스를 부른다는 게 이용 고객들의 변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일 경우 물건을 제 시간 내 수신자 손에 쥐어주고 요금을 받을 때까지 퀵 서비스맨은 긴장을 풀지 못한다. 그렇다면 서류의 배달 요금은? 잠시만요. 이런 아이가 애완견을 애견센터에 보낸답니다. 위치 좀 아시겠어요? 서울고등학교 가정집 애완견을 애견센터로 데려가라. 그 희한한 임무를 수행할 사람은 업계 최고령 퀵맨. 오토바이 몰고 단연간 서울거리를 누빈 이력으로 시내 지리가 부처님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다는 그는 헤매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단번에 집을 찾아냈는데 배송물이 얌전히 따라 나서질 않아 애를 먹는다. 적당히 경계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쳐도 물고 핥히고 발버둥 치는 단계에 이르러 시간이 지체되는 게 문제. 그렇게 10분이나 실랑이를 한 끝에야 강아지 수송 작전은 실행됐다. 오토바이 특성물 중에는 애완견 이상으로 별난 게 많다. 부랴부랴 도시락을 싸는 아주머니는 퀵 서비스 단골 고객. 가게 일이 바빠 딸 도시락을 챙기지 못한 날 그녀는 꼭 이맘때쯤 도시락을 싸놓고 전화를 건다. 네, 용산구 후암동. 후암동에서 무슨 동으로 보내실 건가요? 아, 용산동 2가요. 수화기를 놓기가 무섭게 라이더가 달려오고 점심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따끈한 도시락을 딸 손에 쥐어줄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요. 여기 반 번호하고. 감동한 퀵 서비스맨. 행여 그 모정이 식을 새라 바람처럼 달려서 학교 수의실에 배달 완료. 누구죠? 몇 학년 몇 반? 퀵맨 치고 얼굴 하얀 사람 없고 기관지 좋은 사람 없다는데
일터인 대기오염의 현장 도로로 나가는 퀵맨들을 불심 검문해봤더니 안녕하세요. 여기 앞이 상당히 복잡한데?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장비부터가 예사롭지가 않다. 휴대폰은 필수품 중에 필수품. 그걸로는 모자라서 무전기에 호출기까지. 운전 중 자유로운 성수신을 위해 양쪽 귀엔 이어폰을 꽂고 반창고로 고정시켰다. 주의와의 전쟁 무기 또한 완벽 그 자체. 마스크가 달린 방한복은 기본. 선택 사양으로 비비면 열나는 주머니 난로. 퀵맨들 재산 목록 1호 바로 이 수첩. 깨알 같은 글씨들은 거래처 지름길이다. 도로 사정과 지름길, 고객의 책상 위치까지 뚜루룩 되는 천리안이야말로 짭짤한 벌이를 약속하는 퀵맨들의 노하우. 그래서 비밀 수첩은 부자지간에도 공개 불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는데 그들은 실제로 얼마나 빠를까? 짠! 어떻습니까? 잘 어울립니까? 네, 오토바이가 빠르다 하는데 과연 얼마나 빠른지 오늘 특종 비디오전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서울역까지 출발합니다. 저희 KBS 취재 차량도 동행할 것입니다. 노선은 이렇습니다. 여의도 한 복판에서 시작해서 마포대교를 건너서 충정로를 지나서 서울역 시계탑이 도착지입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시각 5시 57분입니다. 과연 오토바이 몇 시에 도착될지 주목되는데요.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타시죠. 하나, 둘, 셋, 출발! 자, 저도 가겠습니다. 사실 해보나마나 결과는 빤한 거 아닐까? 그래도 의심 많은 사람들은 된장과 고추장도 찍어 먹어봐야 구별한다든가. 엉금엉금 거북이가 된 취재 차량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날쌘돌이 요리퀵 조리퀵 잘도 빠져나가 순식간에 경쟁 상대를 따돌리고 만다. 시대가 도착했습니다. 자, 시계를 보십시오. 지금 시각 6시 14분입니다. 저희가 여의도에서 5시 57분에 출발했습니다. 약 15분 정도, 16분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정말 이 막히는 퇴근 시간에 15분 만에 여의도에서 서울역에 도착했다는 건 정말 빠릅니다. 저희 KBS 취재 차량 아직 도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러시아와의 도심에서 느닷없이 벌어진 현대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토끼편 오토바이의 KO승. 차가 축지법 같은 도수를 쓰지 않는 한 교수님이 따놓았던 강사인 셈이다. 이야, 시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요. 6시 40분. 저희 오토바이가 몇 시에 도착했죠? 10분에 도착했으니까 거의 그보다 30분이나 더 늦게 도착을 했는데, 아유, 수고했어요. 길이 많이 막혔죠? 저희는요, 여기 10분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길이 막힐 때, 역시 오토바이가 무척 빠르다는 거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칭 이 시대 최고의 자유직이라는 퀵 서비스 업계에 최근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났다. 여성 라이더가 하나둘 늘더니 업계 최초로 부부 라이더까지 탄생한 것이다. 부부는 아침마다 젖먹이 아이를 놀이방 종일반에 맡기고 부창부수 거리를 누빈다. 타이어 밖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나도록 달리면 IMF 시대에도 두려울 게 없다는데 한 가지 흠이라면 사고의 위험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리를 질주하는 데는 라이더라는 직업에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두둑한 수입. 저희 신랑이 하다가 이제 뒤만 타고 다니다가 재밌어 보여가지고 했는데 오래 하게 됐어요. 때는 바야흐로 스피드 시대. 바쁘다 바빠를 외치는 현대인을 상대로
도심 도로에서 시간을 파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 군단.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유 있는 질주에도 보험 가입은 사전. 그래서 쓰라린 애환도 많지만 그들은 말한다. 라이더야말로 세상 천지 못 가는 곳이 없고 명예퇴직도 없는 이 시대 제일의 자유직이라고. 무엇보다도 중요시된 20세기 현대사회. 시간을 싣고 달리는 거리의 메신저가 등장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물품을 대신 전달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대행 서비스다. 한 장의 문서에서부터 일반적인 물품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의 탑재가 가능한 것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가 가능한 퀵 서비스. 지금 이 순간 또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중일까? 앞서 화면을 통해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창업 아이템은 바로 오토바이 택배업입니다. 여러분들 거리에서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러한 메신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서울에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500여 군데가 되고요. 종사 인원만도 약 1만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TV 창업 가이드 이번 주에는 이러한 오토바이 택배 서비스의 창업 요령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초기 투자 비용을 비롯해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한번 풀어주실 분, 도움 말씀을 위해서 퀵 서비스의 문종인 홍보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거리를 지나다 보면은요, 차들이 많이 막혀 있는데 그 사이를 뚫고서 오토바이가 무엇인가 배달을 하기 위해서 퀵 서비스 이렇게 써 붙이고 달리는 광경을 종종 보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 고객층은 어떤 분들이고 주로 어떤 것을 배달을 하고 계신지 이런 얘기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주 고객층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각 가정의 주부들도 아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달 물품의 한 80% 이상은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많다 보니까는 서류들이 급한 서류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퀵 서비스의 운영 형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고객들의 그런 대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일까요? 예, 저희 그 퀵서비스의 운영 형태는 100% 지입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은 본사에서 그 메인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각 지점에 그 오더를 공급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있는 라이더들은 TRS 무전기나 전화를 통해서 호출기를 통해서 그 오더를 수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들을 라이더라고 부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지금 현재 퀵 서비스 지사를 운영해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어느 지역에 설립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사망이 지방의 그 5대 도시를 비롯해서요, 울산이나 강릉 그리고 수원, 성남 인근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퀵서비스 지사를 설립한다면 일단 그 경기도 이런 지역과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지금 서울 지역 체인망은 지금 본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운영하시고 있는 곳 그리고 네네. 앞으로 좀 확대할 곳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네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지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네네. 글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요 어떤 준비 작업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설립 작업은 설립 비용을 제외하고서 본사에서 실시하는 어떤 연수를 통해서 그 오토바이의 특수성과 그리고 노하우 같은 거를 저희 본사에서 공급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을 숙지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그러한 준비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문 과장님, 이 퀵 서비스에 지사를 이제 실제로 설립을 하려면은 비용은 좀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를 한번 주시죠. 창업 준비 비용 어느 정도일까요? 예, 자본금이라고 하면은
체인 가맹 보증금이 약 500만 원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사무실 임대료가 들어가겠죠. 사무실은 약 8평에서 10평 정도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화가 약 3대 정도 필요가 합니다. 그리고 홍보물 스티커라든지 카탈로그 제작, 그러한 비용들이 약 50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총 소요 비용이 약 1000만 원 정도면은 창업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토바이 택배업.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 가장 생명력, 이거는 뭐 아무래도 신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서비스를 요청하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가장 빠르게, 저렴하게 그렇죠. 배달할 수 있으면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아까 그 라이더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네. 실제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 네.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선발을 하시고 또 교육을 시키시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라이더 선발은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 오토바이 택배의 생명력이 말씀하신 대로 신속성도 있지만은 그 질적인 서비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언변이라든지 그리고 또 용모도 또 무시할 수 없고요. 그런 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이직률이 좀 높거나 또는 뭐라 그럴까요? 회전율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높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직률과 회전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고에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이륜차이기 때문에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무래도 그 자동차처럼 4바퀴로 가는 것하고 2바퀴로 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오토바이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제외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네. 자배법상으로는 거부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사실상 현실은 내부적으로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이 이륜차 보험을 인수 거부하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 처리라든지 그 책임을 맡아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가장 큰 문제 하나가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처리를 하는 것, 누가 책임을 과연 지느냐, 회사에서 지느냐 아니면 개인이 지느냐, 그게 사실상 가장 큰 문제 하나입니다. 네네. 그 오토바이 택배업 신속성을 아주 무기로 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업종인데 오늘 계속적으로 좀 도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이쯤에서 실질적으로 지사 한 곳의 운영 형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곳은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퀵서비스 인천지사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내용과 또 다른 여러분의 궁금증을 아마 한꺼번에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준비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천시 남구 9월 3동. 한적한 분위기가 감도는 주택가의 오후 풍경이다. 그러나 이곳에 자리 잡은 퀵서비스 인천점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숨가쁘게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일반 다른 업종과는 달리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고객과의 첫 만남. 짧고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고객의 위치와 의사를 파악해야 하는 퀵서비스 업무의 시작점인 것이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벨이 10여 평의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좀 몇 년 했었는데 이제 자기 사업을 하려고 아이템 선정을 하다가 그때로서는 신종 아이템이었었죠. 이제 소고기 뷔페라는 게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가지고 몇 년 운영을 했는데 너무 유행을 많이 타는 업종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잠깐 사이에 너무 많은 경쟁 업체들이 생기고 해서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다가
이 오토바이 택배업이 우리나라 교통 여건이나 이런 걸 볼 때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또 뭐 일본에서도 이미 정착되어 있는 사업 아이템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서울 본사를 찾아가서 체인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초기 이제 사업성 조사는 기존 인천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많이 구했고요. 구하고 실제로는 또 공단 지역이나 오피스 빌딩 같은 데를 다니면서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해봤죠. 처음 홍보 전략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라이더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뛰어든 업종이기 때문에 뭐 제가 판단했을 때 공단 지역이 제일 공략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봐가지고 그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발로 뛰면서 전단지라든가 스티커 같은 거 이제 배포를 해드리고 또 제가 가기 어려운 지역 같은 데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써서 또 그보다 더 어려운 지역은 이제 신문 광고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 매출은 저희가 지난달 같은 경우 한 4,600 정도 되고요. 매출 산정은 저희가 이제 거리에 따라서 운반비가 다 계산이 되는데 그날 매출 집계를 내가지고 월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매출이 한 저희가 25일 일을 하니까요. 한 150선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퀵서비스 인천점에는 오토바이를 직접 몰고 다니는 25명의 라이더들과 전화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의 직원이 모두 한 팀이 돼 이끌어가고 있다. 라이더들의 효율적인 관리는 전체 지사 운영에 있어 90%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관건이다. 따라서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또 다른 운영 전략이기도 하다.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라이더 모으는 방법은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지역 생활 정보지를 이용해 가지고요. 거기에 구인 광고를 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주로 거래하는 오토바이 센터 같은 데서 간혹 소개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 있어요. 뭐 애로사항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직원들의 유동이 심해서 뭐 별로 애사심을 그렇게 다른 직장같이 크게 갖는 직종이 아니라서 유동이 심하기 때문에 인원 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항상 이제 매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인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대로 인원 조정이 잘 안 되는 편이죠. 그런 게 있고 저희가 취급하는 물량이 다 이제 긴급한 물량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운행 중에 뭐 사고라든가 기타 차질이 잠깐씩이라도 생길 경우에 상당히 거래처한테도 이제 민망한 경우가 생기고 항상 불안한 생활이죠. 네. 또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보면 이제 교통사고도 많이 따르고 하는 그런 점들이 뭐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을 종합보험은 일반 화재보험에서 취급을 안 해주시는 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가 워낙 위험 직종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몇 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말고 저희가 운행 중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면 우선 사람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저희 직원들 채용할 때 아예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이게 같은 남동공단인데 정선종 사장의 수입은 라이더들의 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각각의 라이더들로부터 받는 3, 40만 원 정도의 월 회비를 통해 그의 월 수익이 산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라이더들의 수를 늘리는 것은 수익을 올리는 첫 번째 요건은 아니다. 적정 인원을 선발해 효율적인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이곳 인천점의 주문량 대부분은 인천 남동공단에서 채워지고 있다. 크고 작은 갖가지 샘플들을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빠른 시간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품이 중간에 파손된다면 결국엔 무용지물. 따라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물품을 실는 것부터 고객과의 약속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바로 정확한 전달. 퀵서비스의 생명력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월 수입은 지금 장부상 계산상으로라면 한 3, 400 정도는 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초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을 100% 그대로 재투자를 합니다. 광고라든가 홍보 쪽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판촉물 같은 거 많이 맞추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익이 남는 부분을 100% 그대로 재투자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사장 종업원 구분 없이 서로 이제 합심해서 거래처 방문할 때라도 뭐 친절하게 다 대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발로 뛰는 영업을 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00% 그걸 실천을 하고 있고 안에서 전화 작업도 중요하지만 거래처 직접 방문해서 얼굴 대하고 안내 말씀 잘 드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래처가 하나하나 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지를 않아서 쉽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시도를 하셨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업종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히 홍보를 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자금력을 갖추고 시작을 해야 실패를 안 하지 사실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뭐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일이 또 하루아침에 확확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홍보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한 10평 정도 규모로요. 3명에서 출발한 라이더가 현재는 한 25명. 인천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탄탄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데 생각이 되는데요. 정선종 사장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문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난해 11월에 오픈을 해서 현재까지도 그 재투자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투자는 불황일 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정설로 돼 있기도 하는데요. 네.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투자인데 오토바이 택배업에 있어서 투자라고 한다면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알리는 잠재 고객들에게 무엇인가, 어떤 서비스인가를 알리는 것 말고 다른 어떤 투자가 있겠습니까? 글쎄, 가장 큰 투자라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객에게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고 투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는 것, 그 홍보 작업만이 가장 큰 투자. 그 이외에 투자가 있다면은 어떠한 내부적인 그 배송 프로그램의 개발, 컴퓨터 개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신속함을 무기로 하는 이런 오토바이 택배 서비스업, 퀵 서비스 계속해서 성공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자세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강남 길 한복판이 꽉 막혔다. 한파에 폭설까지 겹쳐 빙판으로 변해버린 길. 차들은 헛바퀴만 돌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렸다. 때 아닌 빙판길 비상이 걸린 곳은 오토바이 배달업체. 뭐 저희 한 180여 명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뭐 출근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위험천만의 도로 사정에 배달량은 평소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도심에서 바쁜 업무 처리에 1등 공신인 오토바이 배달이 두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일. 그래서 그렇게만 얘기도 모르겠는데 바로 퀵 서비스맨들인데 예. 이분들은 더 바빠지잖아요. 네. 상상을 초월하는 숨가쁜 현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스탠바이. 바쁘고 급할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퀵 서비스 배달. 이건이 뭐예요, 혹시? 되면? 이게 10억짜리 어우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깐. 이거 내고 좀. 겁나요! 네, 퀵 서비스가 변하고 있습니다. 투데이 세상 읽기 오늘은 퀵 서비스 그 이색 배달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전화 한 통하면 어디라도 못 가는 곳 없다는 자장면 배달. 그런데 퀵 서비스는 한술 더 뜹니다. 예, 47이고요. 예,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임산부가 우뭇가사리를 먹고 싶다는데 이 근처 시장에는 없다고 그래요. 급한 서류 배달에만 이용됐던 퀵 서비스는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편 대신 입덧하는 아내의 심부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네? 지금은 없어요. 지금 안 팔아요? 여름에.
임신한 내 아내가 입덧을 한들 이렇게 맞아요. 열심히 찾아다닐 수 있을까요? 아, 요집이요? 대형집이요? 문과사가 지금 못 써요. 떨어졌어요? 큰일 났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퀵서비스가 선택한 생존 전략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부기에서 좌회전. 좌회전이요? 좌회전에 가지고 포장마차 있는 데 가면 여기 우뭇가사리 파는 집 있나요? 예,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아, 어렵게 찾았다. 열심히 찾아다닌 보람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물 좋은 우뭇가사리를 만났으면 하죠. 고양이 변덕처럼 금세 변하는 임산부의 입맛 바뀔세라 마지막 발길에 서두릅니다. 아유, 이거 주문하신 물건을 배달했는데요. 예. 시장을 두 군데나 들려서 어렵게 구했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웬 거예요? 그 부근 내시는 분이 예. 이제 몸이 이제 무거우신데 예. 그게 부인 드시라고요. 어렵게 주문하신 거였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드시고요. 퀵서비스에서 이런 걸 또 배달을 해주나 봐요. 퀵 서비스로 해달라고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먹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직접 사오기가 힘드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했나 봐요. 퀵서비스 상담원 한 사람이 받는 주문만도 하루 평균 300여 통. 주문하는 사람마다 사연도 가지가지, 엉뚱하고 황당한 내용에 상담원도 놀라곤 합니다. 서비스입니다. 네, 고객님 삼성동이고요. 네, 어느 동으로 보내세요? 네, 도곡동으로요. 내용물은 뭐죠? 아, 네, 통돼지 반말이요. 아, 네. 아, 여기거고요. 물건이 뭐예요, 고객님? 뱀이요? 그 포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고객님? 뱀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 사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보내드릴게요. 와, 상상을 초월하네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퀵서비스 배달맨은 이제 만능 해결사가 돼야 할 판국입니다. 네. 사람 찾는 거, 그 사람 이제 하루 종일 지목해서 미행해달라. 근데 그런 경우도 이제 하루 일당제로 해가지고 배우자 불륜이죠. 그런 게 많이, 그런 거 가끔가다 그 1년에 서너 번은 들어와요. 처음엔 돈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꾸 머뭇거리더라고요, 고객이. 그래가지고, 또 사실 돈이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게 10억짜리 어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번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정관념을 확 깨는 퀵서비스 배달. 오토바이, 물건 배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도 배달합니다. 사람은 누가 주로 타나요? 주례 선생님을 많이 타시죠. 주례 선생님, 수험생들 이렇게 많이 타시죠. 주례 선생님은 왜 퀵서비스를 타요? 시간이 촉박하시잖아요. 시간대 타는 대로 주례가 계속 하셔야 되니까 그렇고 연예인분들은 바쁘시니까 많이 타시죠. 연예인은 누구 태우셨어요? 임창정 씨, 여운계 씨, 최진실 씨. 많이 태우셨네요. 좀 그렇죠. 연예인 태우면 기분이 어떠세요? 바로 행복하죠.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부른 장본인, 바로 방송 안녕하세요. 시간에 늦은 조영구 씨입니다. 조영구 씨네요. 네. 뭐 재밌는 일 같은 건 없었어요? 잠깐. 이거 내고 좀 해요. 저 퀵서비스 많이 이용하세요? 퀵서비스 저는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왜냐면 늘 그 사건 사고 터지는 차량 현장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막히게 되면요. 만두어 가야지. 꽉 막힌 도로 위를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풍경은 이제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저 음악이 뭐죠? 예. 많이 듣던 음악입니다. 지금 취재 때문에 바빠서요. 예. 오전 어떤 일이 있었나요? 퀵서비스 이용하다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낮에 길이 막히게 되면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퀵서비스 전화해서 부르면요. 그 길가에서도 이거 퀵서비스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퀵서비스 이용하면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데 겁나요. 꼭 잡아야 돼요. 네. 참 인터뷰 힘들게 하셨네요. 예, 퀵서비스입니다. 이번엔 또 무엇이 퀵서비스맨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뭐 배달시키시는 건가요? 도시락이요. 도시락이요? 예. 도시락을 퀵서비스로 배달하세요? 어제 제가 좀 늦게 자가지고 늦잠을 잤어요. 해서 아침에 애기 아빠 도시락을 좀 못 사줬어요. 도시락을 든 퀵서비스맨. 이번엔 아내의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됩니다.
실제로 도시락 퀵서비스 배달은 이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는 이미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보내신 거거든요. 네. 정성스럽게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은 미안해서 속상해서 그러는지 이 킥서비스 같은 거 아침밥도 안 줬는데 킥서비스로 오면은 참 기분 좋게 따뜻하게 많이 먹어서 좋습니다. 늦잠 주무신 게 아니군요. 저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금방 차린 것 같은 밥을 배달해 준 거죠. 사랑이 밥 따뜻하네. 그냥 따뜻합니다. 배달의 기수가 느끼는 보람은 바로 이런 것이겠죠. 사람의 발이, 때로는 사랑의 전령사가 되는 퀵서비스. 앞으로 어떤 변신을 거듭할지 궁금합니다.